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번 주에 제가 못 나와가지고 예, 늦게 나와 인사드립니다. 비가 집회 끝날 때까지 비가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오늘 태풍 특집을 맞이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예.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595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잠시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힘을 위한 힘이고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초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우리가 평화다. 우리가 평화다. 우리가 정의다. 우리가 정의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예,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예, 태풍 콩레이가 내일 한반도를 지나갈 예정입니다. 제주도를 지나서 통영, 부산을 지나서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 같은데 내일이 고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태풍에 피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무대가 좀 이상하지요? 예. 무대 한가운데 차가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자 비주십시오. 예. 차가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가로막혀 있습니다. 당구 용어로 시루 박았다 얘기죠. 예, 시루 박혀가지고 지금 본 무대에서 집회하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90도로 돌려가지고 했는데 제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발끈해야죠. 예. 자, 첫 번째 순서로 사드 배치철의 성주 투쟁위에 오늘 위원장이신 우리 김충아 위원장님, 무대에 가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대 앞에 차가 있어도 집회는 이렇게 돌려서 또 합니다. 끝까지 해야 되겠죠. 츠키야마 아키히로 누군지 알죠? 네. 츠키야마 아키히로가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다스는 아키히로 거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저는 이 양반이 오사카에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형적으로 일본의 외국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15년을 딱 받았는데 이 양반 아버지가
이름이 떡새예요. 떡새. 떡새인데 일본 가서 오사카에서 이제 기회를 나왔는데 15년 받아가 갔는데 저는 이 양반만 보면은 제가 4대강 사업 반대하면서 8월달에 그 여름에 태백 황지에서 저 낙동강 하우스까지 순례 걸었던 기억이 있어서 2010년도인데요. 2010년도에 그랬는데 18년도에 되니까 이 놈이 구속되네요. 근데 또 한 놈이 구속됐는데 조현호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그것도 2009년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이 문재인 대통령도 조현호를 소환 조사하라고 피켓 들고 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어요. 지금 대통령이 그때. 근데 그때는 경찰청장 하면서 온갖 거 다누리다가 오늘 또 구속됐대요. 근데 이 경찰청장 하면서 뭐 또 대통령 하면서 4대강 사업 해갖고 국고 낭비하고 뭐 국정농단하고 이렇게 경찰청장도 또 자보위가 뭐 해보려고 하다가 다 구속되잖아요. 8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드 투쟁도 지금 이제 2년이 지났지만은 뭐 8년도 안 갑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긴 거 같아도 지나고 보면은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있을 때 네 소원이 뭐고 하면은 요 독방에 0.75평 요 독방에 전두환이를 죽였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가능성 없는 이야기예요. 대통령 하고 있는데 나는 잡히가 감옥에 있는데 저 새끼를 죽이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10년이 딱 지나니까 딱 가더라니까. 10년이. 근데 거기서 10년이 딱 지나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두환가 있던 그 청와대에 내가 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막 1년 동안 투쟁하면 우리 참 끄질기고 지겹다 막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래 지나고 보면요 금방 지나가고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그 우길기 그는 뭐 그 일본 배가 안 오기로 오늘 결정했대요. 결정했는데 이게 이제 오면은 우길기를 걸고 오면은 배에 그 나라 대통령이 타면은 모든 배가 거기에 경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출봉 성산 일출봉함이라고 거기에 타자에 가다가 나중에 독도함에 타자에 독도함 게 이제 일본이 딱 열받아가지고 안 온다는 거죠. 일본이 계속 지금 걸리고 있어요. 걸리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이보람이라는 여성이 국사를 고등학생들한테 국사를 가르치는 강사인데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일제시대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데 일제시대 때 현상금이 걸렸는데 김구한테는 60원인가 60만 원인가 80만 원이 걸렸고 100만 원이 걸린 또 그 사람이 있었어요. 김구 선생보다 더 많은 현상금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구 선생 그때 뭐 80만 원인가 60만 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돈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200억이래요. 200억. 그러니까 김구 선생한테 일본 놈이 200억의 현상금을 걸은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을 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에요. 의열단을 만든 독립운동가인데 김원봉이라는 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영화 암살에 보면요 조성우가 그 역할을 해요. 조성우가 나오는데 이 양반이 320억 원의 현재 돈으로 현상금이 걸린 거죠. 근데 그렇게 일제시대 때 엄청난 그 현상금을 걸고 이 사람 김구 선생이나 김원봉 선생을 왜 잡으려고 했을까? 사실은 저거들이 지배하고 있고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소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두려워한 게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그러면서 이제 이 이브람이라는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봉창 맞죠? 독립운동가가 일본에서 과자점 점원도 하고 뭐 일본에서 이제 가가지고 귀화를 해서 일본 사람이 돼서 거기서 하다가 뭐 차별을 느껴서 내가 지금까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하고 아키히토 일본 그 왕한테 폭탄을 던지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게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이 이브람이라는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폭탄을 들고 차가 촥 가는데 첫 번째 차에 딱 보니 한 사람이 탔더래요. 그 왕이 한 사람이 탔겠나 싶어가 두 번째 차를 보기 여러 사람이 탔더래요. 그래서 폭탄을 첫 번째 차에 안 터주고 두 번째 차에 던졌는데 두 번째 차가 터진 거죠. 그런데 왕은 첫 번째 차를 타가지고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국민일보라는 신문에서 그 당시에 이봉창 독립운동가가 일왕을 처단하기 위해서 폭탄을 던졌는데 불행히도 실패했다. 이렇게 중국 신문에서 그냥 실패했다 하면 되는데 불행히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도 바랬는데 불행히도 실패했다. 중국에서. 그러면서 이게 1932년도 1월 달에 벌어진 거예요. 4월 달에 윤봉길 의사가 홍콩 공원에서 또 탔다.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실패했는데도 또 하는 거죠. 또 실패해도 또 하는 거죠. 근데 이 이보람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45년도 해방되는 것이 물이 끓기 시작해서 100도라면은 이봉창 열사가 던진 폭탄은 98도에서 98도에 올랐다는 거예요. 윤봉길 99도, 마지막에 해방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쟁을 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무슨 목표를 달성할 때 보면요. 98도, 99도, 100도 되면 성공인데 요때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딱 머릿속에 야 이게 지금 98도다. 조금만 더 하면 99도, 100도 된다라는 각오로 가면 이게 달성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97도, 98도, 99도 막 끌어올려서 마지막에 끓는 100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강사가 역시 역사의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길기 이야기도 나오고 아키히로 이야기도 나와서 일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의 삶 또는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바꾸어 나가야 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해도 그게 98도이기 때문에 99도 100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끝으로 짧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토보유세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의 땅을 가지고 돈을 버는 돈이 400조예요. 땅을 가지고 400조인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년에 1600조에서 1700조예요. 그러면 이 400조가 국민소득의 4분의 1이야. 근데 여기에 보유세를 때려서 한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시장이 지금 하나 내는 거 보면요. 정책을 이번에 또 국민 제안 받아가 7개를 또 던졌잖아요. 7개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재명 도지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경우. 안 맞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펼쳐나가는데 이재명 시장이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라고. 왜? 대통령이 그걸 하면 바로 야당에서 칩니다. 욕을 다 대통령이 얻어먹고 야당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도부터 먼저 하겠다 하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경기도를 쳐야 돼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어버벅하고 지금 막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그런 진보적인 정책을 경기도에서 펼쳐주면 줄수록 이걸 받아서 정부에서 야 하니까 좋잖아 하면은 이게 무난히 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고 해야지 감성적으로 뭐 어떻다 저렇다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국민들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구조로 가는가에 대한 정책을 보고 간다면 어떻게 그 흐름이 가는가를 봐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표명해야지. 과거 이제 정치처럼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 좋은 사람이고 아니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정치는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재철이 뭐 좀 떠들다가 완전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찌그러졌잖아요. 계속 당하니까 찌그러졌는데 이번에 또 전원책이 뭐 또 해서 조강통에서 난리인데요. 난리만 또 내분 일납니다. 일나죠. 그 다음에 오늘 또 뉴스에 나왔는데 가짜 뉴스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보수 농객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비대위원장이. 그 웃기는 발언이에요. 뭔가 하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수 농객이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게 논리도 없고 막 이게 헤매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오래 못 간다. 예를 들면 조광탱이 끝나고 다음 총선 들어가면 벌써 4번 일나가지고 못 가. 지금 국회의원이 113명이잖아요. 국회의원 113명이면은 3분의 1이 넘는데도 국회의원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역할을 못 해요. 벌써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이명박 구속되고 박근혜 구속되고 그 정권에 부역했던 국회의원들까지 그 당의 사람들이 보고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을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과거에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부역했던 새끼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용서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럴 놈들입니까? 그래서 아까 10년 이렇게 세상 바뀌는 모습을 봤는데 5년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으니까 망해가는 꼬라지 웃으면서 지켜보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는 이 대한민국의 이 팔자를 한 펼쳐볼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재밌는 얘기를 해주신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상금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은 사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왜? 그것은 사드는 외교로 풀 수 있는 문제지 우리가 빼달라고 판단해서 미국이 과연 빼줄 것이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꼭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우리 준표 형님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는 다 끌려간다. 그래서 박민주하고 저희 제일 뒤에 계시는 이 조성용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도망가자. 어디 지리산 가자. 그러다가 혹여 잡히면 어떡하지? 잡혀가지고 공문당하면은 주모자는 김충환이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예. 그렇게 제가 결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이제 와서 밝히지만 그때 참 죄송했습니다. 예. 이명박이가 끌려갔지요. 예. 시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호작질을 해놔놓고 이제야 15년형을 받았는데 이걸로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4대강 문제 남았습니다. 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 민족의 줄기인 낙동강을 저렇게 썩은 강으로 만든 주범, 명박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로 봐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신 우리 이인규 씨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그때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 그때 담당 검사죠. 예. 이인규 미국에서 지금 호의호식하고 계신다는 얘기 듣고 있는데
부디 빨리 끌려오셔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환조 도한영님.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기분 좋은 소식들로만 이루어진 뉴스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뉴스들이 일부는 기본 좋은 월산 명박 15년 나왔지만은 일부는 신동민이가 집행유예 나온 이런 거에 복합적으로 다 있어서 그런 뉴스들은 아실 분 아시니까 그런 건 넘어가고 관심 가질 만한 거 두 가지, 오늘 비가 오고 이래서 짧게 하라 그래서 관심 가질 만한 두 가지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전에 하나 더 4대강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성주 치수원이 저 달성모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4대강 수문 개방 그 스케줄에 따라서 달성모도 이번 달부터 수위를 개방을 해서 수위를 낮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치수도가 조금 높아갖고 그것 때문에 수위를 생각보다 많이 낮추지는 않는데, 어쨌든 달성모도 개방이 되니까 지금까지의 그 썩은 물보다는 그나마 좋은 물들을 마실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간단한 이야기고,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하고 있던 대북관계 이야기는 이제 후반부 얘기하고, 그 이전에 제일 주목받았던 게 신재철입니다. 신재철이가 청와대 재정정보원을 해킹을 해갖고 청와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렇게 밥도 딴 것만 먹고 그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 갖다가 신재철이가 증명을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신재철이가 한 가지를 더 해내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국회의원 특활비 말고 국회의원들에게는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청와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업무 추진비 이외에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던 업무 추진비조차도 공개하게 되었다라고 국회 대변인이 각 정당 간의 협의가 끝났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즉 신재철이가 1타 쌍피를 갖다가 드디어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노회찬 의원처럼 허가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고, 또 허가받지 않은 해킹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감옥을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철이는 1타 쌍피하고 4일까지 자폭해서 1타 3피하고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고, 대북 이야기를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하던 북한 관련, 북미 대화 관련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모레 일요일 7일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갑니다. 북한을 가는데 일정은 하루입니다. 가서 약속 확인하고 서명하고 바로 우리나라 와서 청와대 들렀다가 중국 가는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스케줄은 아시는 분은 다 알고 알려줄 대로 알려줬는데, 그것보다 이제 주목할 사항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북한의 핵무기 리스트를 공개해라. 그걸 갖다가 확인을 하고 그걸 갖다가 사찰을 하고 해체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북한은 그거부터 하면은 우리가 받은 게 너무 없다, 종전선언부터 해내라, 이렇게 서로 간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가 이번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갖다가 해체하겠다라고 전제로 해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핵리스트 대신에 이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북한 핵실험장의 심장이기도 하니까 이거하고 종전선언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왜냐하면은 핵무기 리스트를 갖다가 미국이 요구한 대로 낸다고 해도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게 맞냐 아니냐, 그게 전문이냐 아니냐, 이걸로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 즉
북한이 먼저 해낸 이 부분을 갖다가 미국이 받고 통일선을 해주고 그 다음 땅에 나아가면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신뢰를 갖다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한 발자국씩 양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되어 간다라고 강경화 외무장관이 워싱턴 포스트와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과 사전 합의된 것이라면은 폼페이오 장관은 이걸 갖다 미리 미국 북한과 조율을 한 이후에 사인을 하러 간 것이고, 이 이외에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온 우리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지금 미국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과의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대북 제재 완화가 아니라 대북 제재는 그대로 하되 그의 예외 사항을 두어서 일종의 대체하는 완화 효과를 가지는 건 어떤 괜찮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의 단계적 개방, 그리고 금강산 관광 허가,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상설 설치를 갖다가 유엔에서 예외사항으로 다 허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과 그리고 미국과 사전조율이 있었다라는 우리나라 정부의 이야기들을 고려하고 앞에 이야기했던 그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은 폼페이오 장관은 역시 북한과 상당한 합의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서 말하자면은 다 조율된 것을 서명하러, 약속 확인받고 서명하러 가는 거에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전에는 제가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와 관계없이 늦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것도 딱히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북미 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선거 유세 스케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회담의 장소 문제 때문에 그게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왔는 이야기들과 특히 이번 주에 나왔던 이야기들 종합하면은 생각보다 북미 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덧붙이면 이야기들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하는 게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덧붙이면 또 한 10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상으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갔다 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를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관초 도환영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극장가의 화제작이죠. 안시성 보셨습니까? 예. 근래에 나온 사극 중에서 참 큰 대작이 아닐까. 예. 화려한 볼거리라든지 액션 씬들, 그리고 배우들의 또 탁월한 연기력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인성이 연기한 양만춘이라는 장수, 예. 자기 백성에게는 너그럽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아낄 줄 알고, 그리고 자기 백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 목숨까지 내던져 가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려고 했던 그 자세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가들, 그리고 권력자들, 흔히 말하는 리더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분들이 자기 사람들,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만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대는가 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죠. 그 잘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 영화가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더십이란 것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런 리더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리더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 영화가 말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통령께서 방북을 하셨습니다. 방북을 하시고 2박 3일 동안 방북을 하시고 프레스센터에 가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외신 기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기자들 앞에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귀에 꽉 꽂혀가지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북한에 있는 도시와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 간의 교류를 확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북한 지역과의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걸로 인적 교류, 문화 교류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교류부터 해서 서로가 좀 가까워지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우리끼리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회죠.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그 얘기를 귀담아 들은 지자체에서는 그걸 가지고 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갖다 이용하지 않을까. 물론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번 기회에 한 발짝 지금보다 좀 더 많은 걸음을 내딛었으면 좋지 않겠나. 기사로 접했었는데 기사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북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주도 그에 발맞추어서 먼저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역과 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를 해서 저희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들, 대표적인 게 참외가 있죠. 그런 것들 좀 북한에 좀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 그리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거리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북한 주민들과 함께 서로 가지고 있는 문화를 교류를 하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그쪽에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손을 잡고 나간다면 이 땅의 평화는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혹시 그 이현세라는 만화가 아시죠? 작가 이현세 작가. 이현세 작가가 90년대에 쓴 만화 중에 남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벌. 그 남벌은 예전 효종께서 북벌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남벌의 그 이현세 작가가 쓴 남벌은 남쪽을 벌하겠다, 즉 일본을 벌한다는 얘기죠. 그 만화의 주된 내용은 일본이 다시 과거의 전범국가로서의 반성을 늦추지 않고 다시 세계 제패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때 일본을 누르기 위해서 힘을 합친 것이 남과 북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작전을 수행해서 일본을 벌한다는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남벌이라는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빌려서 한번 읽어보시든지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자, 그리고 함께 나가자.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지만이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또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정책을 잘 펴지 못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제대로 통치 못해서 경제가 어렵다 지난 정부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기재부에 있는 통계를 내는 그런 관료들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 믿지 마시고 자 이번 기회에 누군가 얘기합니다. 북한에다가 퍼주지 마라. 아니다. 이제는 북한에다가 투자를 하자. 미래를 위해서 함께 투자를 하자.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서로가 북한과 대한민국이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약하면은 위기가 오는데 서로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좀 더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태풍 이름 뭐죠? 콩레이. 콩레이. 예. 콩레이가 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집에 가셔가지고 태풍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집회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뭐 황성재도 없고 뭐 김미영 씨도 없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한때 그 전국 노래자랑 예선 출신으로 제가 막 자랑하고 다녔으나 지난 선거 때 뭐 너무 감질러 가지고 목이 다 갔습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래 너무 부를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드 배치철의 생주 촛불 문화제 595회차는 우리가 늘 하는 구호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태풍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95회차 사드배치철의 성주 촛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태풍 올라오는데 피해 없으시고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